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공식 회의에서부터 전투력을 높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향해서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김정은 박람회 오매불망 기다리시다가 이제 박람이 좀 어려워지자 저는 급속도로 국내 문제로 저는 전환했다 이렇게 봅니다. 늦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자발을 하는 것이 먼저이다. 프레지던셜 리스크라는 그런 시중의 평가대로 대통령의 인식을 확실히 바꿔주실 것을 또 요청합니다. 이재명 시장, 그러니까 이 원내대표 당선 하루 만에 굉장히 이미지가 확 바뀌고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나경원 의원 하면은 금수저 이미지가 좀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지금은 거의 전사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들깨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보였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당내 좀 피로감도 있고 너무 야당의 어떤 이미지에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반작용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압승으로 나타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있는데 분명히 한편으로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제 삼수했던 이유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건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수저 이미지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여야 국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할 정도로 여건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유약함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걱정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더 강한 어떤 이렇게 언행이라든지 강한 이제 전투력을 보이는 것 같고요. 근데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싸울 건 두 가지다. 탈원전 정책 그리고 소득주 성장과 맞서서 자기가 분명히 바꿔놓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앞으로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가 연착륙 할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극전이.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서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지금 입지가 좀 곤란해진 두 남성이 있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 이 두 사람의 입지가 좀 애매해졌어요. 네, 워낙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이른바 친박계의 힘에 상당 부분 작용한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대표 인물인 것처럼 그렇게 되면서 이 대립각을 만드는 그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홍 대표나 김병준 위원장 둘 다 친박과는 거리가 있는 껄끄러운 사이잖아요. 거리가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연 앞으로 그럼 친박계를 대변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변화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은 정해진 일정을 굳건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대로 지금 어차피 조강특위에서 마련된 당협위원장 부분에 대해 일정하게 정리하는 부분 일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야 되고, 나경원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이 대여 투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런 부분, 그런 대여 투쟁력의 근본은 결국은 국민의 민심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이른바 개혁 쇄신하려는 노력, 반성하려는 노력들을 앞으로 계속 더 해야 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달라진 한국당 분위기는요, 고질적인 계파 갈등입니다. 이 계파 갈등이 다시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래 통합을 외치면서 당선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 거꾸로 된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인적 쇄신을 둘러싸고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기적으로 또 양적으로 너무 지나칠 경우에 대여 투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하는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나중에 할 건 나중에 할 것대로 있고,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할 것대로 있고, 그렇죠. 나한테 가장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조수진 부장,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지금 임무가 인적 쇄신이잖아요. 지금 계속 조강특위 때문에 좀 더 늦어지고 했지, 지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지금 조금 의견이 충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강특위, 조직강화특위위원회가 총선을 앞두고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를 지금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말쯤에 그 정리 대상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현역 의원 10명 이상이 포함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친박계의 물밑 지원으로 힘입어서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네. 이런 분석이 지금 유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친박계의 구성원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숫자라든지 구성원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관측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강조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이분류. 그러니까 화합을 이루되 함께 휩쓸려 가진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인적 쇄신에 동의를 하지만 그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이 너무 클 경우에는 네. 제동을 걸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면서 개파 갈등이 다시 되살아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도 있어요. 나경원 원내대표 자체가 색깔이 이쪽 저쪽에 확실치가 않고 옅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게 개파 쪽에서 자기 쪽으로 이용을 하려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근데 뭐 분석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이 확실한 친박 예를 들면 네. 지금 친박 색채 가장 많이 들어오는 사람은 홍문종 의원 전 사무총장 의원이지 않습니까? 만약 홍문종 의원이 지금 딱 원내대표 됐다. 와, 친박의 압승 이제 뭐 비박과 전면전 이 기사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나마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아하. 그래도 과거에 사실 비박 출신이고 네. 그래도 사실은 이게 나쁘게 말하면 친박 빼고 왔다 하는 거고 네. 좋게 말하면 약간 좀 개파색이 옅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나마 아하. 개파의 충돌을 조금 좀 약화시킬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글쎄요 이제 15일 날 나와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받은 표를 좀 분석을 해보세요. 네. 그중에 대부분이 초재선입니다. 네. 그 초재선 의원들은요 대부분 19대 20대 공천 받은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넓게 보면 범친박이지만 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박성을 가지고 있겠어요. 거기서 정말 진박이라고 할 수 있는 골수치가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강 측에서 친박 핵심 의원들 예를 들어서 정말 예예요 이거는 한 10명만 쳐냈다고 합시다. 네. 그래서 그 친박 핵심을 들썩들썩해요. 그러면 그런다고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표를 엄청나게 좀 초세선 의원들 야, 그 우리 본인들 안전한데 야 우리도 그러면 저 친박들과 같이 한번 나가서 당을 차려볼까? 비박 이 비대위와 전면전을 해볼까?라고 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마 조강특위에서는 원래 있던 안을 가지고 그대로 비대위에 의결로 올리고 어허. 아마 비대위에서 다수결로 하겠죠. 근데 네. 비대위 인적 구성을 보면 지금 기존 멤버는 수가 많습니다, 훨씬. 네. 나경원 의원이 그래봐야 한 표, 두 표예요, 정책위장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었던 스케줄이랑 어떤 그 안들이 아마 거의 나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 안대로 계속 갈 그렇죠. 것이다. 조강특위 안에 그대로 가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됐다고 해서 바뀌거나 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등장 이후에 뭐 도로 친박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 상황 그리고 친박계라고 분류됐던 홍문정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 이제 언론에 자꾸 등장하는 상황 네. 이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과거에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이후에 친박계 인사 중에 그렇다면 정말 반성하거나 뭔가 기득권을 버리거나 처절하게 그렇게 통절하게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친박계의 목소리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등장 이후에 친박계에서는요, 이 사람을 굉장히 벼르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있냐면요, 박지원 의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에 누구를 좀 만났는데 김성태 대표와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엄청난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박근혜 아니었으면 너희들이 감히 배지를 붙일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그렇게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느냐. 홍준표 전 대표 요즘 홍카콜라라고 이 유튜브 TV 방송까지 시작하면서 지금 중앙정치 복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친박들이 벼르고 있다. 뭐 아무래도 감정 싸움을 굉장히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뭐 네. 사실 홍준표 대표도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많이 뭐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과거 이제 비박의 뭐 친이 같은 그런 성격도 아니었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본인도 그냥 본인 뭐 스스로가 이제 독고다이다 얘기할 정도로 자기 독자 세력으로 이제 움직였던 사람인데 아무래도 친박을 상대로 해서 뭐 바퀴벌레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막말성, 그랬죠. 감정을 많이 자극했기 때문에 친박 입장에서는 굉장히 벼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홍 전 대표는 지금 뭐 얘기하신 것처럼 홍카콜라를
그럼 뭐 18일 날 오픈을 한다면서 지금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많이 영상을 찍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이슈들을 본인이 이제 본인의 채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굉장히 뭐 친박의 지지를 받는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로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주목받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정부와 여당 쪽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주 연속의 내림세를 멈췄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요. 다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준명 차장. 예. 또 다시 하락했어요. 취임 이후 지금 최저치를 지금 5월 기록했군요. 취임 이후 최저치인 48.1%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더 지나면 부정평가가 오히려 긍정평가가 아하. 넘어서는 게 아니냐 뭐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그 차이가 뭐 1.2%포인트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아무래도 뭐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 강릉 KTX 탈선 같은 굉장히 안전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어떻게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자살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보수의 좀 반발 심리를 더 키웠을 수 있었고요. 네.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그 기소 이런 거는 또 내분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차피 지지율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40%가 이제 그래서 40%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콘크리트 40%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지지율이 하락은 뭐 불가피한 거죠. 네. 중요한 건 이제 1년 가까이 여러 정책들을 폈는데 그게 과연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네. 제대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좀 이렇게 스스로 이제 궤도 조정을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말고요. 이제 민주당, 여당의 지지율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도 문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예요. 37.7%면은 최저치인데 글쎄요.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점점 계속 하락하는 데는 최근에 악재가 좀 너무 많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재명 차장이 얘기했던 뭐 이 강릉 KTX 탈선 사고라든지 등등 여러 소소한 네. 악재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큰 틀에서 일단 정치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뭐 규정이 있지만 네. 정치는 결과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환호를 많이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1년 7개월 지난 시점에서의 어떤 만들어내는 이 결과 부분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미흡한 부분이 네.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부분에서의 기본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네. 그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소득 격차가 외환위기 이후에 제일 크게 벌어져 있고 그렇죠. 또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가도 한 거의 연초에 대비해서 지금 500포인트 이상 빠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네.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요. 어제 국회에서는 농민들의 점거 농성이 있었는데 이 농성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곤혹을 치렀습니다. 영상 보시죠.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려줘. 여당 대표식이나 돼서 농민들 이야기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안에서 농민들 만나셨나요? 안에서 이야기 좀 나누셨습니까?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사표 내세요. 농민들 아예 안 만나시고 그냥 가시는 건가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농민들 외면하고 지금 나가시는 겁니다. 소통 안 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하고 다른 게 뭡니까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아닙니까? 대표님 입장은 내실 건가요? 민주당 치사하다! 자, 이재명 차장. 예.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이해찬 대표 의원실에서 2시간 정도 점거 농성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뭐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뭐냐는 말까지 거의 막말 수준의 표현까지 나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전국 농민의 총연맹, 흔히 전농이라고 하죠. 전농 소속의 네. 농민이 한 20명이 이해찬 대표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사전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2시간가량을 집회를 가지면서 이제 만나달라. 그 이유는 그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19만 6천 원입니다. 그걸 한 24만 원까지 올려달라 이런 주장인데 이해찬 대표 쪽 입장에서는 사전 약속이 없는 데다가 이렇게 만나기 시작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나질 않고 지금 보신 것처럼 거의 이제 이해찬 대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갔는데요. 오히려 야당 대표였다면 또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 여당 대표다 보니까 정부 여당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본인이 쉽게 뒤집을 수도 없고 그래서 만나기가 좀 곤욕스럽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수진 부장. 네. 사실 박근혜 전 정권에서 소통 부재, 불통 대통령 이런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많이
초래됐다라고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도 소통 부재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불통, 네. 오만과 독선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트레이드마크, 장점으로 소통 능력을 꼽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기내에서 보여줬던 간담회 내용은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점점 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질문 받지 않겠다.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들이 여과 없이 다 보여졌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같은 경우는 전원의 전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은 혼밥을 한다. 혼자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어떤 국정에 대해서 쓴소리라든지 여론 수렴 기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서 야, 이거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안 된다. 네. 많은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반면에 또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도 이런 이야기들의 귀를 기울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민생 투어도 직접 나섰어요. 이해찬 대표도 오늘부터 민생의 목소리를 듣는 정책 투어에 나섰고,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것도 속도 조절에 대한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쨌건 이 여권 지도부가 현장을 자주 찾는다라는 부분은 그것이 어떤 현장이든 저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저런 민생의 현장을 찾아서 목소리를 듣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기업 현장도 찾아서 기업인들이 또 어떤 활력을 갖고 뭔가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향후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